그날 밤 내 몸에 닿는 그 남자의 체온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차가운 호텔 방 안에선 희미한 조명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우리 둘 다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던 사이였죠. 나는 너무 오래 혼자였거든요. 침대맡에 걸린 램프 불빛이 흐릿하게 깔리고 창밖으론 조용한 밤바람 소리만 스쳤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허리에 닿았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손끝이 허리를 스치고 등을 감싸 안을 때 나는 정말 오랜만에 여자가 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 사람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을 때 벅차오르는 숨을 삼키며 나는 그 모든 허전함을 지워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안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 여행이, 그 만남이, 그리고 그 남자와의 은밀한 하룻밤이. 그 모든 시작은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해 58살, 나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사업으로 꽤 이름을 알린 사람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서류를 품에 끼고 살았고 사업 미팅이 곧 일상이고 그렇게 바쁘고 치열하게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을 땐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늘 강인하고 빈틈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사람도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위로를 받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나는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대저택이라 불리는 집, 남편이 성공을 증명이라도 하듯 꾸며놓은 화려하고 넓기만 한 집. 그곳에서 나는 매일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거실에 울리는 발자국 소리도, 주방에 퍼지던 식사 냄새도, 거실 TV에서 들리던 남편의 낮은 웃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제 갈 길을 갔어요. 딸은 결혼 후 사위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 있지만 바쁜 일상에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어색함은 깊은 허전함이 됐습니다. 밤마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이 집이 얼마나 쓸쓸한지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적어도 혼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이젠 문을 열고 들어와주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견디다 보니 이제는 웃는 법조차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실버 여행 한번 가봐. 요즘 프리미엄으로 괜찮은 데 많대.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야, 그런 건 남편들이랑 오는 거지. 나 혼잔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있을 건데? 돈 많다면서. 돈 쓸 때도 좀 만들고 바람도 쐬고 와. 세상 밖에 좀 나가. 여행이 뭐 별거야?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꽂혔습니다. 그래요. 세상 밖에 나가는 게 뭐 별거라고 이렇게 방 안에만 갇혀 지냈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까 두렵고 다들 누군가와 함께 웃는데 나만 혼자라는 사실을 새삼 더 느낄까봐 겁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곱씹다 보니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프리미엄 실버 여행을 신청했습니다. 참가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아까운 게 내 인생의 시간이라는 걸. 이렇게 이 집 안에만 있으면 내 남은 날들이 모조리 텅 빈 채로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곳으로 떠나보기로. 설령 어색하고 불편해도 그 적막보다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버 여행 첫날 아침,
나는 짐을 챙기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캐리어 안에 접어넣은 옷가지들, 화장품, 얇은 스카프, 이 모든 게 괜히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여행 가방을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온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했습니다. 그 사람 없이 이렇게 혼자서 어딘가로 떠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선택일까? 괜히 어색한 분위기에 더 외로워지진 않을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미 신청을 했고 100만 원 넘는 돈도 냈으니 도망칠 순 없었습니다. 도착한 집합 장소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또래의 중년 여성들,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온 듯 보이는 몇몇 남성들.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혼자 서 있으려니 낯설고 어색하고 뒷걸음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때 주최 측 직원이 다가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니 밝게 웃으며 버스 쪽을 가리켰어요. 여기 버스 타시면 됩니다. 호텔까지 바로 이동할 거예요. 버스 안 자리를 찾아 앉으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멀어지는 도심 풍경을 바라보며 괜히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잘 온 걸까? 속으로 몇 번을 되뇌는 사이 버스는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고 넓은 해안도로가 펼쳐질 때쯤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쩌면 잘 온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조금씩 들었습니다. 도착한 호텔은 생각보다 더 고급스러웠어요. 넓은 로비, 반짝이는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 나는 괜히 어색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고도 낯익었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한 여자. 58살 혼자가 된 여자. 한숨을 삼키고 나서야 저녁 연회장으로 향할 시간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자리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연회장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넓은 공간에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정갈한 식기가 놓였고 구석에선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서로 웃으며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 와인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부부들. 그 사이로 나는 조용히 빈자리로 향했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그 순간 누군가 의자를 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 수수한 셔츠,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나를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크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짧은 인사가 가슴에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나도 모르게 작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리에 앉은 뒤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로 직업을 묻고 자녀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그 남자는 묻지도 않았고 굳이 자신의 얘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신경이 쓰였어요. 말없는 그 사람의 조용한 눈빛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사람을 검소한 성격의 참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남자. 정작 그 사람의 속사정이 그렇게 다른 세상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실버 여행 둘째 날 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최 측에서 몇 명씩 팀을 묶어 산책도 사진 촬영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나는 같은 조가 됐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땐 그저 어색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긴장감이 스쳤어요. 오전 프로그램은 호텔 앞 해변 산책이었습니다. 햇살은 따갑지 않고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살결을 스쳤습니다. 다들 335 짝을 지어 걷는데 그 사람은 내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말을 건넬 생각도 없었어요. 어제 짧은 인사로 끝났던 그 남자, 굳이 나부터 다가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걷던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처음이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그 사람을 다시 쳐다봤어요. 구릿빛 피부, 수수한 셔츠, 그 남자의 옆모습이 햇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네, 실버 여행 같은 건 처음이에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여행이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데 그 담담한 말투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요.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이렇게라도 안 나오면 혼자 집에만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그 사람, 바람을 느끼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거 익숙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혼자가 익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빈 집, 빈 식탁, 빈 소파, 모든 게 허전하고 모든 시간이 공허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 서로의 외로움을 묵묵히 공유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은 조로 묶이다 보니 점점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엔 서로 카메라를 들어주었고 중간중간 소소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는 과하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어딘지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농담도 했습니다. 이 여행 원래 둘이 오는 사람도 많다던데요. 다음엔 계획적으로 같이 오셔도 되겠네요. 그 농담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농담 같으면서도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괜히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느낌, 멀리서도 자꾸 느껴지는 시선. 그게 이상하게 싫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와인 파티가 열렸습니다. 고급 와인잔이 손에 들려 있었지만 마음 한쪽이 허전한 건 여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마주친 순간 허전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와인 좋아하세요? 그 사람이 물었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한다고 해야 그나마 분위기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 사람도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와인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그 사람도 배우자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담겨 있는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남편을 떠나보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낯선 여행지, 낯선 사람들 틈에서 조심스럽게 스며드는 관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찔한 일인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와인을 마셨습니다. 창밖엔 바다가 어스름하게 젖어 있었고 멀리 호텔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묘하게 편했습니다. 서로 배우자를 떠나보낸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고 그 이후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전했던 가슴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분위기도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마무리인가 봅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쉽고 허전했어요. 그 사람도 비슷한 표정이었는지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복도를 함께 걷는 동안 발걸음은 천천히, 말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긴 복도가 유난히 고요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나는 괜히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사람도 말없이 내 옆에 섰습니다. 그 부드러운 눈빛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나란히 탔습니다. 각자 다른 층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올라가는 동안 짧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내 층에 도착했지만 나는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문을 열리자 나섰고 그 사람은 천천히 따라 나왔습니다. 호텔 복도 끝, 내 방 앞. 문고리를 잡은 채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사람도 말없이 내 옆에 섰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옆으로 은근히 스며들어왔습니다. 나는 문고리 위에 떨리는 손을 얹은 채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이 조심스럽게 깊게 나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묻는 듯 속삭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만 더 같이 있어도 될까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더는 외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도 조심스럽게 내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우리 둘만의 숨소리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로의 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의 손끝이 내 허리를 스쳤을 때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정말 오랜만에 여자가 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이 작은 공간 안에 우리 둘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깊고 조심스러운 눈빛에 나는 더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조명에만 기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바람 소리가 가늘게 울렸고 멀리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살며시 닿은 그 손끝에 나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의 손길에 그렇게 숨이 멎는 기분을 느낀 게 그 사람의 손길이 내 허리를 타고 등을 따라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에 마음 깊숙이 감춰놨던 외로움이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따뜻한 숨결이 내 볼에, 내 목덜미에 조용히 흘렀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고도 갈급한 입맞춤. 그 사람의 손이 내 등 위로 내려가며 조심스럽게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맡겼습니다. 그 가슴팍에, 그 두 팔에, 그 남자의 품 안에 내가 그렇게 오래 찾고 있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천천히 그리고 깊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내 머리카락을 감싸주며 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내 허리에서 천천히 엉덩이 위로 내려갔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 사람도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내 옷자락을 훑으며 올라왔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에 나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입술이 목덜미로 어깨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와 내 거친 숨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밤 조심스럽고도 격렬하게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허전함을 그렇게 채웠습니다. 몇 년 만에 정말 여자로 다시 숨을 쉬는 밤이었습니다. 아침 희미한 햇살이 창밖으로 스며들었을 때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을 뒤척이며 옆으로 돌아누운 순간 옆자리의 차가운 이불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의 품에 안겨 잠든 기억이 아직 선명한데 이른 아침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셔츠도 탁자 위에 남겨진 와인잔도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있을까 싶어 문을 열어봤지만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는 걸. 텅 빈 침대, 조용한 방 안에 나 혼자 남겨진 순간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의 체온이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고 그 사람의 숨결도 기억 속에 선명했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도 문을 열어봤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니 그 사람의 연락처조차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어젯밤 우리는 이름도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체크아웃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괜히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보일까 하는 헛된 기대였습니다. 로비에도 호텔 주변에도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사람들은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아쉬움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게 하룻밤의 꿈처럼 끝나버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 그 숨결, 그 따뜻함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대저택으로 돌아온 밤, 다시 혼자 누운 침대, 다시 혼자 있는 거실, 모든 게 며칠 전과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가슴속 깊은 곳에 남은 그 사람에 대한 미련, 그 뜨거웠던 하룻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의 하룻밤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끝났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다시 익숙해진 혼자만의 일상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넓은 대저택, 차가운 침대, 혼자 먹는 아침과 혼자 마시는 와인.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온 게 아니라 그날 이후 더 공허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밤마다 뒤척일 때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생각났습니다. 목덜미를 스치던 숨결, 가슴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던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린 그 눈빛이 가슴 한구석을 계속 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가슴에 묻은 채 나는 다시 내 역할로 돌아갔습니다. 3개월 후 정기적인 자선병원 봉사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온 후원.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나는 매달 이곳을 찾아 정기 후원과 작은 봉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저 평소처럼 대기실을 지나가던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대기실 한쪽 낡은 청바지에 셔츠를 걸친 남자. 짙게 그을린 피부, 익숙한 옆모습, 그 남자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한참을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도 고개를 들어 나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 그리고 그리움이 묻어있는 눈빛.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초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서글퍼 보였습니다. 나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대기실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왜?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무료 진료 받으려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료 진료. 이곳은 후원자를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치료받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료 진료를 받으러 올 만큼 그렇게 힘든 상황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숨을 삼킨 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쪽도 이 병원 알아요?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특별 초청으로 실버 여행 간 것도 이 병원 후원 단체에서 해줬거든요. 그 말에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와 같은 돈 많은 참가자가 아닌 지역 공장 일용직 홀로 살아가는 남자였습니다. 그저 소외계층 특별 초청으로 그 실버 여행에 참가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큰 충격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전 그토록 간절히 품었던 그 남자. 내가 아는 줄도 모르고 그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우린 서로의 신분도 상황도 숨긴 채 하룻밤을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기실을 빠져나와 나는 한참을 병원 복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앉아있던 초라한 의자, 그 모든 게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무료 진료, 소외계층 특별 초청, 공장 일용직, 그제야 퍼즐처럼 엮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거친 손, 수수한 옷차림,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는데도 나는 그걸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애써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의 품에 안겼을 때 그런 현실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그토록 선명하게 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대저택에 살고 재산도 안정도 모든 걸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가난한 남자. 어쩌면 이 모든 게 시작부터 불가능한 관계였는지도 몰랐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나는 일부러 그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더는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선병원 봉사에 나갈 때마다
나는 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또 와 있을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마주칠까? 하지만 마주쳐도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짧게 인사만 하고 그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그 사람을 원했지만 머리는 현실을 계산했습니다. 신분, 상처, 상황 그 모든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마주치며 우리는 그저 어색한 사람으로 서로를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미련과 아쉬움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어색한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주째 자선병원 봉사를 다니며 나는 자꾸만 그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대기실에서 멀리 보이는 그의 뒷모습, 허리를 살짝 감싼 보호대, 낡은 작업복 티가 바지 위로 삐져나온 모습,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뒷모습인데도 나는 자꾸 그 사람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서로의 신분을 알아버린 뒤로는 조심스러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봉사 일정이 끝나고 병원 뒷마당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후, 바람이 슬며시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고개를 들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에 그을린 피부, 그리고 조심스럽고 깊은 눈빛. 나는 가만히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 사람도 말없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그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랑에 빠질 뻔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숨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나도 그날 이후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말없이 내 손을 감쌌습니다. 그 손길에 숨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신분도 상황도 그 어떤 현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우리는 조용히 햇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뒷마당 벤치에 내려앉은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맞닿은 손끝에서 서로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엔 여전히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엔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이 쉽지 않을 거란 건 알아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마음까지 억지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입술이 작게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조금은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이에 놓인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하지만 그날 이후 내 마음은 그 벽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자선병원 봉사를 하며 나는 조금씩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원 뒷마당을 함께 걷고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고 멀리서 바라보던 그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곁에서 지켜보며 나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도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길에 놀라던 그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손끝, 조용한 눈빛, 말없이 건네는 따뜻함 속에 서로의 마음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대저택의 차가운 공간이 아닌 그 사람의 곁에서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넉넉하지 않은 살림, 남겨진 허전함과 상처. 하지만 그 사람이 건넨 손길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에 내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신분 차이, 현실, 나이 그 모든 걸 무시할 순 없다고.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벽을 넘어서는 거라고. 우리는 서로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여전히 현실이라는 벽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저택에 살고 그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나는 여유로운 삶을 누렸고 그 사람은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 대저택 현관 앞에 선 그 사람의 표정엔 어색함과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긴 집이 넓어서 혼자 있으면 괜히 더 허전해요.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 한쪽 작은 공간을 함께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둘만의 커피잔, 벽에 걸린 소박한 사진. 그 공간엔 화려한 인테리어도 값비싼 가구도 없었지만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다정한 연인처럼 늦은 인생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잠들고, 함께 깨어나는 일상이 당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신분 차이가 나는데 괜찮겠어? 주변에서 뭐라 할 텐데.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외로움이 어떤 건지, 혼자의 시간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편안한지, 내가 얼마나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신분도 돈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있는 이 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작은 부엌에서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병원 봉사에 함께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그 사람은 내 집에 들렀고 가끔은 며칠씩 머물다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짐이 조금씩 내 집 한쪽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행주 몇 개, 작은 칫솔, 수수한 옷가지 몇 벌. 그 사소한 것들이 이 넓은 집을 조금씩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동거라니 너답지 않다. 결혼도 아닌데 괜찮아?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랑을 더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였던 지난 시간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그 사람을 만나고서야 나는 정말 살고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어느 저녁 따뜻한 조명 아래서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살까요? 그 짧은 물음에 내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서툰 손으로 내 손을 감싸며 덧붙였습니다. 결혼 그럴 형편도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두고 싶진 않아요. 나는 숨을 고르며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입꼬리가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법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라도 함께 있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도 서로의 외로움도 모두 품은 채 늦은 인생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집 한쪽 작은 방은 그 사람의 공간이 됐고 넓은 거실엔 둘의 웃음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의 말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이제는 다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커튼을 걷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이름도 신분도 모두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깊이, 더 솔직히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늦은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랑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다시 마주